중국에 팬더가 있고 호주에 코알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고라니가 있습니다. 으행, 고라니가 거기 왜 낌? 얘가 우리나라에서만 찬밥 신세지 세계적으로는 귀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생긴 것만 보면 멍충하니 꽤 귀엽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니 이미지가 좀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 울음소리일 겁니다. 덕분에 매년 3월이 되면 대학 커뮤니티에 누가 자꾸 비명을 질러요? 라는 신입생들의 공포 가득한 글이 올라오곤 하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다른 사슴들도 이렇게 짖는다는 겁니다. 노루. 동남아시아에 사는 쪼꼬미 사슴 문착. 참고로 얘는 별명이 짖는 사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일본의 나라파크에 사는 사슴 울음소리인데 얘는 진짜 이상하죠? 아니 크크크크 문 닫히는 소린 줄. 물론 엘크처럼 덩치가 큰 사슴은 이렇게 조금 더 근엄하게 짖습니다. 결국 이상하게 울거나 짖는 건 사슴의 종특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라니 소리가 유독 사람 비명 같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고라니가 이런 소리만 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짖음은 멀리 있는 개체들끼리 소통하거나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하거나 엄마가 새끼를 부를 때 내는 소리거든요. 마치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야,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럼 다른 소리는 뭐 있는데요? 수컷들끼리 싸울 때는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짝을 유혹할 때는 정말 간드러지는 울음소리를 내고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나요? 새끼 고라니는 어떻게 울까요? 아쉽게도 비명을 지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삐약삐약 거립니다. 흐악 귀여워. 이랬던 고라니가 어째서? 고라니는 울음소리만큼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뿔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특이한 거임? 고라니를 제외한 모든 사슴과 동물들은 뿔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고산지대에 사는 솔개머리 사슴처럼 있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뿔을 가진 애들도 있습니다만 뿔이 아예 없는 건 고라니가 유일해요. 대신에 얘는 기다란 송곳니가 있죠. 이런 특이한 모습의 과거에는 고라니는 원시 사슴이다. 라고 생각되곤 했어요. 그도 그런 게 사약노루라고 얘는 사슴과는 아니고 그 친척벌인데 고대 사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얘가 뿔이 없거나 송곳니가 있는 등 고라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아, 빼박 원시 사슴이네. 싶었던 거죠. 하지만 1998년 가이스트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고라니의 다른 행동이나 신체적 특징이 좀 MZ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유전자 분석 결과 얘 원시 아닌 뿔 있었는데 없어진 거고 송곳니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는 요즘 사슴인데 레트로 복고 스타일을 추구해 과학자들을 낚았던 거죠. 그런데 수컷 고라니만 이렇게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도 송곳니가 있기는 한데 짧고 둥글어 입 밖으로 돌출되지는 않죠. 그럼 송곳니는 무슨 용도예요? 과시나 위협을 할 때도 쓰지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건 수컷끼리 싸울 때예요. 고라니는 짝짓기 시즌을 제외하고는 혼자 고독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수컷끼리 마주치면 영토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몸통박치기를 하거나 앞발로 차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이 송곳니입니다. 그래서 수컷 고라니 중에는 흉터가 있거나 귀가 찢어진 개체들이 꽤 자주 보인다고 해요. 어우 살벌하네. 고라니는 원래 활동 범위가 넓은 동물인데 우리나라에는 개체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 싸움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고라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실 고라니가 처음 등장한 곳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옆나라 중국이에요. 유전학적 분석에 따르면 약 900만 년 전에서 12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라니 화석 역시 중국 북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고요. 그럼 한반도에는 언제 왔는데요? 대략 300만 년 전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때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기 한참 전이었고 원시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던 시절이었죠. 이외에도 고라니는 베트남 북부, 대만, 일본에까지 퍼졌지만 현재는 모두 멸종했고 한반도와 중국에만 토착 개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마저도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개체 수가 적고 중국에서는 15,000마리 정도만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대략 7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왜 우리나라에만 몰빵인겨? 가장 큰 이유는 천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국에는 호랑이, 표범, 늑대, 흑곰 등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살고 있죠. 베트남 정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호랑이, 승냥이, 표범, 늑대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다 사라졌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밀렵이나 사냥도 드물고요. 특히나 한때는 보종으로 지정되었던 몸이니 더욱 건드릴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고라니들이 내 세상이다. 하며 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고라니들이 번식머신이에요. 6개월 동안 임신을 하는데 해마다 한 번씩 출산을 하죠. 보통 한 번에 2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해요. 이렇게 번식도 많이 하는데 천적도 없다 보니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희귀동물이었는데 현재는 유해종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번식을 잘하고 천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죠. 일단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의 고라니는 농촌, 야산, 도시 주변의 잡목림처럼 완전 자연이 아닌 곳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든 환경을 기피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거죠. 게다가 고라니는 쑥, 잔디, 어린 나뭇잎 등을 주로 먹는데 도시 외곽에도 이런 식물들은 널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라니는 수영도 아주 잘합니다. 오죽하면 고라니의 영어 이름이 Water deer. 즉 물사슴이죠. 물론 실제로는 수영 실력 때문은 아니고 습지나 하천에서 자주 출몰해 붙여진 이름이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은 원래 대부분의 사슴이 수영을 좀 한다는 겁니다. 물을 건너거나 헤엄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다만 고라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잘해요. 몇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헤엄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편 고라니의 이미지가 나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얘네들이 차도로 뛰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라니, 킹라니 등의 용어가 파생되기도 했으니까요. 맞아. 고라니들은 왜 차만 보면 멈춰서는겨? 그런데 이건 고라니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과학적인 반응이거든요. 포식자를 만나거나 위기를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증상을 동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선천적 공포 반응 중 하나죠. 이건 고라니뿐만 아니라 따쥐, 새, 원숭이, 물고기, 심지어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을 때 온몸이 굳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몸이 굳으면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거 아닌가? 야생에서는 포식자를 발견했을 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가만히 멈춰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결은 단순히 몸이 굳는 게 아니에요. 동결이 일어나면 감각 입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저해상도 시각 정보에 예민해져 포식자의 실루엣 같은 위험 요소를 더 잘 감지할 수 있죠. 동시에 심박수 및 대사율이 감소하는데요.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재빨리 도망가거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아끼고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동결은 동물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 초 동안만 이루어져요. 이게 야생에서는 포식자도 서서히 다가오거나 눈치를 살피기에 크게 치명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는 워낙에 빠르다 보니 그 몇 초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고라니의 눈은 빛을 매우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 어두운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보면 섬광탄을 맞은 것과 비슷한 타격을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더욱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럼 가만히 굳어있거나 차에 들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야, 갑자기 왜 들이받아? 고라니 입장에서는 도망을 치려던 건데 당황한 데다가 헤드라이트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상태로 달리다 보니 차에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운전하다 고라니 만나면 어떡해요? 이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는 건 위험해요. 경적을 짧게 울리면서 피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상향등은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니 켜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피하지 않아서 박았다면 차를 안전한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에 삼각대 등으로 사고가 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콜센터 혹은 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에 신고하시면 돼요. 참고로 사체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신고 후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물이 살아있다면 각 지역의 야생구조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고라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광기 넘치는 동물이 역시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